손 한번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먼저 할 거예요. 자, 인사부터 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을. 네. 저희가 요즘에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렵게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제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호원대학교 치의생학과에 재직 중인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정말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저기 학교는 이제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집이 익산이라서, 익산에서. 군산과 익산 비슷한데요. 네,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진 않고, 한 네, 30분 정도? 언제 한번 놀러 가야죠. 네,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한번 특강을 하고 네. 갔었을 때 교수님이 막 커피를 점심이랑 막 커피를 얼마나 또 막 대접을 해주셨는지 대접을 잘 받고 왔던. 아니, 또 호원대 또 유명한 과가 있잖아요. 뭐예요? 실용음악과. 네, 실용음악과. 그거는 되게 알아주는. 그 B2B. 전국에서 B2B. 네, 아마 졸업생이시고요. 지금 이제 누군지 거기 몰라. 학과장님 그 빅마마. 김연아. 그분이 지금 거기 교수님이, 교수님이 거기 계세요? 학과장님으로 이제 계시고. 일단 저희가 좀 뭐 형식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교수라는 직업을 갖게 된 어떤 계기나 네. 어떤 뭐 목적 의식이 좀 있으셨는지. 네. 네네. 이게 지금 오늘 하는 요게 지금 누가 이제 들어와서 대사 궁금해서. 저도 지금 임상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뭐 희망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도전조차 못하는 약간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그런 정보가 없어요. 맞아요. 오픈된 게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브이로그 찍은 거에도 답변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엄청이 몇 개인데요? 두 개? 그 정도면 많은 거죠. 그럼요. 처음에는 그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냥 막상 이제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직업을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임상이나 학교에서 조금 강의를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가르치는 것이 좀 좋아가지고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제 좀 더 깊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함께 지식을 나누는 것도 이제 좋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수많은 저희 치과의사라는 전문가를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교수라는 직업을 좀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오했나요? 네. 아니 되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너무 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어쩌다 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 이거 진짜 갑자기 그냥 생각난 질문인데 가장 처음 했던 강의가 어떤 주제였어요? 궁금해요. 가장 처음 했던 강의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임상에 있으면서 강의를 석사는 하는 도중에 임상에 있었으니까 임상에 있으면서 이제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맡은 거는 이제 제가 임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험 청구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보험 청구 강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 시작은 이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원하는 치과 위생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수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요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뭐 요런 것 있으면 더 좋다. 뭐 요런 좀 루트가 좀 있을까요? 네, 루트는
여러 가지 경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선은 임상 경력이 좀 바탕이 되면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강단에 섰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진심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상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몇 년 정도 있어야 저는 되는 게 있을까요? 최소 학생들한테도 이제 뭐 개인적인 차는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최소 최소 3년 이상의 3년. 경력은 있어야 맞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그래도 있지 치과 않을까. 다녔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3년 이상의 최소의 경력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강의 경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 어.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얼마나 해봤느냐도 이제 네. 좋은 아. 스킬이 될 수 있으니까 음. 이제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이제 노하우도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학생들한테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강의 경력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교수라는 직업이 또 학문을 연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연구 경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는 이제 석사나 이제 박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더 깊이 있는 학문들을 또 전달하고 또 연구자로서 교수자로서 또 연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임상 경력, 그다음에 강의 경력, 연구 경력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그러면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였을지 너무 궁금한데. 나는 논문 주제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논문 석사나 주제. 박사의 논문 제목이 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논문 주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주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석사할 때는 임상에 있으면서 이제 논문을 써서 그때는 회복 탄력성이었거든요. 중요한 그래서 주제죠. 네. 치과 생사의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거를 주제로 이제 논문을 썼었고요. 이제 박사 때는 이제 그 코호트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어려운 말 거는 나오네요. 네, 이제 아니, 제가 아까도 이제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험 청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국가 이제 저희 청구하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치주질환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다양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그런 걸 코호트 네, 그렇죠. 이제 긴 축적된 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때 13년 전 자료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나는 코호트라고 그래가지고 분리해서 그거 우리 코로나 때 정리하는 것처럼. 그거 말하는 건 줄 알았어. 코호트 연구. 그런 연구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요것과 이제 논문 이야기가 사실 이제 나와서 또 좀 드리는 질문이지만 그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가 되려면 석박사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잖아요. 저희 이제 주변에도 보시면 임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선택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학부도 다르고 네. 학과도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선택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면 어떤 학과를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직을 만약에 맡게 됐을 때 어떤 좀 연관성이나 역량이 있을지.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전공 분야에서 이제 뭐 어떤 교수진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뭐 전공 분야에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뭐 이런 네. 거를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대학원의 또 소재지가 어디냐 뭐 이런 것도 그 위치 네, 중요하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빨리 졸업을 하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요되는 기간이 또 학위를 취득하는 그건 동안 소요되는 기간이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그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은 이제 뭐 크게 뭐 일반 대학원이냐 뭐 특수 대학원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마다 솔직히 선택하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학원이 이제 뭐 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도 있고 그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도 있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대학원 이제 생활을 갈 거냐
혹은 이제 그냥 대학원의 연구에만 전념을 할 것이냐 차이는 있고 이제 저도 박사는 이제 풀타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만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쪽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우선 치의생활 그다음에 조금 더 넓게는 보거나 뭐 치의학 이렇게 이제 전공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무엇보다는 이제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더 깊이 있게 좀 학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선 하고 싶은 거 그걸 선택하는 게 사실 가장 이게 공부인데 의미가 즐겁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네, 걸 하고 하는 게 싶은 거.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시다가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네. 종류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게 나중에 뭐 교수님이 되는데 뭐 두 개가 뭐 차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경력의 차이를 두거나. 그러진 않죠. 네. 음. 이제 일반 대학원이나 특수 대학원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사나 석사 과정이 이제 수료냐 졸업이냐가 있는데 이제 수료는 그 학기가 정해진 학기를 마치는 게 이제 수료이고 이제 졸업은 이제 논문을 써서 패스를 해야만 이제 졸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4학기에서 이제 6학기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대학원들이. 그래서 그게 4학기나 6학기는 이제 수료 및 졸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석사나 이제 박사나 일반 대학원이나 특수 대학원이냐에 따라서 이제 특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야간에 수업을 많이 하고 이제 학기를 좀 더 다니고 뭐 이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과와 학교에서 이제 컨택을 해보는 게 좋겠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근데 보면은 요즘에 이제 임상 경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치과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사실 병행하기를 네. 원하지 치과를 예를 들어 때려치고 학교만 가기는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맞아요. 뭐 사실 맞아요. 학비도 네. 엄마 아빠가 안 내주면은 그렇지 않다. 금수저 아니면 솔직히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일반 대학원을 가기에는 병원에서 배려해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정말 막 연구도 많이 하고 싶고 하지만 돈을 벌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을 결정할 때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일반 대학원을 바로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석사 때는 이제 임상에서 일을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석사를 하면서 좀 더 진짜 학문을 좀 더 작정을 해야 돼요, 네, 진짜. 연구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 때는 이제 일반 대학원. 네, 그냥 저도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강의를 위주로 이제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이제 본인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그렇죠. 것처럼 어떤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건 답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이걸 해도 후회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저걸 맞아, 선택해도 맞아. 후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돈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많이 들여야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엄청 비싸죠. 네, 그렇죠. 그 두 마리를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네, 거기서 시간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궁금했던 이제 이걸 약간 좀 썰인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네, 알았어. 모르겠지만 약간 또 이쪽에서 카더라. 예, 좀 뭐 약간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조교를 하면 네. 대학 교수를 대학 교수를 하려면 조교를 반드시 해야 저도 들었어요. 더 잘 된다더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게 썰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저희는 안 해봐서 몰라요, 우선. 그렇죠. 네. 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조교님이 교수님이 된 사례를 저는 몇 번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닌 분들도 많아요. 네, 아닌 그렇죠. 분도 있죠. 네. 물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도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진료실에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가긴 하잖아요. 아, 저 이제 약간 연차나 경력마다. 진료실 팀원이 있고 그쵸. 팀장님이 네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장하고. 실장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사실 이제 거기에 직급에 맞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네.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조교를 했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조교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꼭 조교를 해야 교수가 되고 조교를 안 하면 아, 교수가 안 되는 건 그건 아니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조교의 경험들이 어떤 이제 교수자의 어떤 역할과 어떤 고충, 많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학과나 어떤 학교의 어떤 생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맞아, 이해가 맞아. 좀 된다. 네, 근데 이제 막상 학교에 처음 가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도움이- 좋은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예행 연습 같은 네, 거라고. 그렇죠. 왜냐면 저 주변에 제 뭔가 건너 지인이지만 조교 이제 정말 교수님의 꿈을 갖고 조교를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아 나는 여기가 맞지 않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생각을 있죠. 하고 네. 이제 아예 그 길을 포기했다는 네. 분도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학교라는 곳은 뭐 사전 경험할 네, 수 경험. 있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고 네. 충분 조건은 네, 된다. 그렇죠. 아. 도움은 많이 도움은 된다.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어, 그걸 선택하기 앞서서 한 번쯤 해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네. 미리 OX를 그렇죠, 그렇죠. 할 수도 있는 뭐 내 시간적인 걸 아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각자의 위치는 좋네요. 또 해야 이해가 되니까. 네네. 근데 저렇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그 사회의 소식을 빨리 아니까 네. 정보는 빨리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이건 얘기 하세요. 네, 이제 이런 학교의 어떤 분위기나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제 좀 여쭤본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병원에도 뭐 팀장, 실장 이렇게 뭐 이렇게 직책도 있고 직급도 있는데 근데 교수님들도 보면 바로 그냥 교수가 다 같은 교수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급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뭐 또 어떤 각각의 그런 타이틀마다 갖고 있는 어떤 좀 특정 역할들이 있는 건지 네. 우리 공무원 그때 들었을 어우, 때도 난리 진짜 났죠. 많았고 네. 맞아요. 네. 되게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 통틀어서 이제 교수라고 이제 흔히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라는 명칭을 네.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석사 정도 따면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 곳이 있고 이제 그런 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강사라는 이제 얘기를 그쵸. 네.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겸임 교수라고 하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겸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겸임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임 교원으로 이제 임용이 되면 처음 가장 먼저 받는 직급이 이제 조교수거든요. 조교수. 네. 그래서 네. 조교수가 있고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뭐 한 3년에서 8년 정도 이제 근속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학교마다 이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교의 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이 오르면 저희가 이제 정교수가 되죠. 보통 이렇게 3단계 정도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크게 이제 그렇게 음. 이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교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네. 각 학년마다 지도교수나 아니면 이제 학부마다 이제 뭐 어떤 교수가 있고 또 네네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도교수는 이제 학교의 생활, 그다음에 학사의 운영 등을 조금 학생들을 더 집중적으로 주는. 지도하는 교수고 이제 보직 교수는 이제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제 보직 교수님들이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말한 그 두 가지 종류는 뭔가 업무를 더 얻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지도교수와 그렇죠. 이거는 그러는 그 뭐 수당이나 이런 게 따로 나오는 그것도 거예요? 이제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다른데, 있다. 보통 이제 학교마다 이제 수당이 이제 내가 학교마다 반을 차이가 관리하냐 안 하냐 뭐 따라서 학교마다 또. 학교마다 차이가 있죠. 맞아. 그 병원도 네. 직책 수당이 있냐 네. 없냐 뭐 네. 네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도 그러니까. 경영팀 몇 개 할 때마다 비용이 그렇죠. 나와요.
그럼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경우도 그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뭐가 되려면 경험은 왠지 다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순환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그렇죠,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제 학교마다 다 상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제 직책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그 학교마다 그게 기준이 달라서 뭐 3년 뒤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5년 뒤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간만 지나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어떤 과제들이 있어요? 네, 이제 사이사이? 기간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네. 그 기간에 이제 교수로서 해야 되는 연구. 연구의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의 평가 기준이 있어서 그런 평가 기준에 이제 부합을 해야 되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직급이 좀 올라가고. 시험 같은 건 안 보죠? 네, 시험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연구가 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계속적으로 연구를 아. 사기업 같은 경우는 승진하려면 승진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류는 네, 아니고. 이제 아까 뭐 강의 경력이나 이제 연구 경력이 중요하다고 아. 말씀드린 게 이제 요즘은 강의 평가, 이제 연구도 다 이게 점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강의 평가도 네, 그렇죠. 실적의 일부가 네, 네, 되는 네. 거예요? 와. 그것도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다 있으니까 있겠지만 그럼 교수님들이 엄청 그걸 신경 쓰시겠다. 와. 하는 게 그러면 되게 많네요. 네, 맞죠. 네, 가르치는 것뿐만이 네. 아니라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네요. 힘드시겠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네, 없습니다. 거저보는 건 없어요. 어. 특히 남의 주머니에서 돈 그렇죠. 나오는 거는 네. 진짜 그 거저하는 저 건 지금 없어요. 이제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데 그 강의 평가가 예전에 학생들이 하던 강의 평가랑 최근에 요즘 세대들이 하는 강의 평가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솔직하죠. 솔직하게 대답. 대답들이. 네, 너무 솔직하죠. 노골적으로. 네, 네, 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강의 평가가 그 솔직한 게 이제 정말 그 가르치는 입장과 또 배우려는 입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피드백을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강의에서 이제 묻어나서 다시 개선을 개선을 시키고. 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또 강의 평가를 하는 그쵸. 경우도 있을 수 어. 있죠. 근데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오면 네. 그건 어떻게 대처해요? 그건 사실 어떤 논리로 대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고 네. 끝나. 네, 받고 그냥 화살 꽂히고 끝나는 거죠, 뭐. 근데 또 간혹가다 아주 보람됐던 그런 맞아. 의견들도 있으셨을 것 네.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어떤 최고의 찬사 나 이런 게 있었다. 최고의 궁금해. 찬사. 깊이 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 되게 깊이 안 생각해 보셔도. 교수님이 교수라서 참 고맙습니다. 와, 진짜 깊은 찬사다.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어. 끝나는 거죠. 감동스럽다. 좋네요. 네. 울컥하시지는 않으시죠? 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저는 진심은 통한다라는 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5주가 지나면 진심은 통할 거니까 그걸 믿고 하면 통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잘 나오셨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강의 평가가 항상 좋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통했다라는 걸 경험하신 거야. 뭐 이런 관련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요즘에 사실 뭐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교사들의 어떤 뭐 교권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즘에 사실 이슈되는 건 초등학교이기는 한데 대학교에서도 좀 힘드셨던 뭐 어떤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에피소드? 네, 뭐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교수님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멋있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막 너무 막 맞아요. 명예롭고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정말 좀 아직은 힘든 것들이 있다. 뭐 혹시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의 역할이 단순히 이제 강의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학생 지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지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임상에서 이제 환자의 마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세대가 이제 좀 다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도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쵸. 행동들이 나오면 그때 내 기준이 맞다고 과연 할 수 있나 요즘 학생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흔히 저희가 꼰대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꼰대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 싶다가도 이제 그게 사실은 또 기준이고 어떻게 저한테는 그게 예의고 기준인데 이 맞아, 친구들한테 맞아. 학생들한테는 또 그게 꼰대지. 아니니까 꼰대니까 이게 그 선이 아직도 조금 그래서 늘 내가 세운 기준이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꼰대라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편하시겠어요. 인정은 뭐 대부분의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그런 화살들이 마음 아픈 네. 그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주면 잘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기준을 안 정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네. 함께 하는 네. 생활에서 이제 세대가 아무리 뭐 변화하고 우리가 뭐 20대냐 30대냐 40대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딱 기준을 주면 저희는 그 안에서 어쨌든 기준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기준 안에서 서로 이제 지키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죠. 교수님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직업을 가지시면서 뭔가 한 단계 더 네. 어린아이들과 네.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네. 생활하시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예, 네. 많이 교수가 것 같은데. 되는데 약간 좀 나에게 달라진 것? 네. 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네.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요렇게 좀 달라진 부분들이 혹시 네. 좀 있으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거든요. 네.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이 네. 자리에서 많은 시간과 투자를 노력을 엄청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좀 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자이면서도 이제 학문을 또 연구하는 직업이니까 이제 스승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연구자로서의 또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관심 있는 그 분야나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아, 지금 뭐 있으세요? 하고 있는 네. 어떤 뭐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저희 치과 건강보험에 이제 관심이 많았었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치과 위생사도 이제 수가를 만들면 좋겠다. 보험의 수가를 치과 위생사들 행위에 네, 대한 그렇죠. 수가. 행위에 대한 수가 이제 그런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네.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여가지고. 그쵸. 저희는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임상에서 네. 이제 언급되는 어떤 감염관리 수가가 네, 맞습니다. 책정돼. 이거 안 그러면 감염관리가 될 수가 네. 없다. 그리고 저희가 옛날 얘기지만 정말 스케일링 영어 막 이런 네. 거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려면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네. 잘 발전되면은 임상에도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네요. 연구는 결국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 그 음. 근거를 이제 한 단계 만들면 나중에 음. 이제 치과 생사의 영향도 더 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돼요. 네. 근데 연구 결과 나오면 한번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보험청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약간 또 네.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네. 가장 저는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방학 때 놀지 않겠냐. 방학. 학생들이 없는데 너무 가장 좋은 어떤 뭐 직업? 직장의 어떤 혜택? 일할 땐 열심히 일했다가 어. 쉴 땐 쉬고 막 이런 쉬는 거? 기간이 막 어. 이거 2달이요. 1년에 한 3분의 1은 방학이거든요. 한 4개월이 방학.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는 교수님들도 같이 노는지는 저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방학 때 진짜 제일 바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는 방학이 있어 좋겠다. 좋고 맞아요. 많은 휴식 시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학 동안 이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연수도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학교 활동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네, 또 네. 무엇보다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다음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하느라고 사실 방학이 어떻게 보면 학기보다 더 바쁜 생활을 계속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그래도 네. 휴가는 있으시죠? 아 그렇죠. 휴가는 왜냐면 방학 동안에는 휴가를 못 가시 아니 그 학기 중에는 그렇죠. 휴가를 못 가시잖아요. 네, 학기 중에는 바쁘니까. 학기 중에는 절대 휴가를 못 가나요? 뭐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상황에 또 보통은- 학기 중에는 학교를 네. 좀 비우기가 힘드니까 네, 이제 못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네, 방학에 방학에 좀 휴가 시간- 일정 기간은 일정 휴가가 기간, 있고 네, 나머지는 여유 있게 가려면 네,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휴가 스케줄이 때문에 없을 공강을 때. 할 수. 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마음 그러면 쓸수 있는데. 교수님들은 연차는 어떻게 써요? 연차요. 네. 연차는 이제 연차라고 표현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연구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 중에 이제 연구일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수업은 없지만 이제 아까 이제 나머지 일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행정적인 일들이나 학생 지도나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진 않으시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요. 연구일 있는 학교도 있고 이제 없는 네네.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연구일을 잡아서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저는 특별히 딱 그 어떤 제자가 딱 기억에 남는다라고는 없고요. 그냥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학생들은 그냥 똑같이 다 똑같이 대하려고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네 그냥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뭐 그거는 아직은 그러면 4년을 하셨으면 어쨌든 8번의 네 번의 그 번에? 기수가 그쵸, 그쵸.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 네. 제자들. 네, 제자들은 이제 매년 연락은 오죠. 네, 연락은 오는데 이제 제자가 스승으로서 이제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김민영 교수님 봤을 때는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되게 애정이 네. 아주 오래 안 하셔서 그런가? 애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이 어.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제자보다는 네, 다 저는 기억난다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열정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억에 남는 제자를 갖는 것보다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교수로 남는 게 오. 좋거든요. 명언이요. 오늘의 명언 한 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비슷한 네. 대답이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한 10년 뒤쯤에 신문기사 이제 교수님 이름으로 어떤 대서특필되는 그 막 기사가 떴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내 이야기가 게시되었으면 좋겠는지. 대서특필이요. 네, 대서특필이에요. 그냥 헤드라인이 아니고. 이게 이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제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제가 10년 뒤에 어디에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이제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뭐 인터뷰를 하거나 또 이런 대성특필의 기회가 온다면 제가 쓴 이제 논문들이 조금 학술적 기여도를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논문의 인용률이 높은 치위생학과 교수 김민영으로 조금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지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말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질문을 안 해주시겠죠? 지금 채팅방에 후준술 TV님께서 오늘의 명언이네요. 아까 저희가 명언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시청하시고 네. 계셨나봐요. 맞아요. 네.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참여해주셔서 먼 길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맞아요. 다음에 저희가 요청드리면 또 와주셔야 돼요. 뭐 10년 뒤든 5년 뒤든 저희가 네.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유명한 채널이 되어 있을게요. 요 뭐야 오린 카페 네. 응원합니다. 네.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